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장 의무,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의 어떤 기준,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어느 매출액 이상인가, 직전연도, 간편장부 대상자, 그 다음에 경비율, 즉 추계죠. 장부를 만들지 않는다 했을 때 기준 경비율은 무엇이고 단순 경비율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소득세 신고하는데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기장 의무와 경비율을 살펴보는데 26년도에는 2025년도에 대한 소득을 이제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득세법 제160조에 보면 그 장부를 기록해야 될 의무, 즉 기장 의무를 그 명시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자. 이게 실질과세 원칙, 그다음에 근거과세 원칙에 의해서 특히 근거과세 원칙에 의해서 장부에 의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계산한다. 이제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러면 어느 매출액 이상, 즉 직전 과세 기간, 지금이 2025년 귀속, 2025년도의 소득을 지금 2026년도 5월에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직전 과세 기간은 2024년이 되겠죠. 이럴 때 가군, 나군 다 가나다로 이렇게 업종을 구분하는데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등은 매출액 3억 이상, 제조, 숙박, 음식점, 건설업 등은 1억 5천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프리랜서는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 즉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어떤 장부를 그 분계로 의해서 복식부기에 의한 분계에 의한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이 수익금액 이상인 분들은 이미 기장을 맡기고 있거나 기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 매출에 해당되는데 아직도 기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뒤에 살펴볼 가산세 등 상당히 무거운 어떤 가산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기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문직 사업자, 네, 의사, 변호사 등 이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에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보기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그럼 여기에 미달하는 즉 3억 이상이 아니다. 1억 5천 이상, 7,500만 이상이 아니다. 이 밑이 뭐죠?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이거 이상이 됐을 때 복식부기 의무자고 이거 이상이 아니라 이 미만이 되게 되면 뭐죠?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게 요 기준으로 요 3억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그쵸?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라는 것은 그냥 수입과 즉 수입과 비용을 꼭 그 현금 출납장처럼 간편하게 만드는 장부입니다. 물론 이 간편장부도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증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같지만 복식부기에 의한 분계에 의한 장부가 아니라 간편하게 집계해서 해당 칸에 집어넣어서 만드는 간편장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서 요거 이상이다. 자, 복식부기 이거 이하다. 간편장부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매체록을 가지고 내가 복식부기구나 간편장부 대상자구나를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 아까 봤던 그 매출액 바로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자 볼게요. 복식보기 의무자 이외의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한 양식,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대상에 간편하게 그 양식이 있습니다. 현금 출납장처럼. 그래서 뭐 2025년도 신규 사업자라든가 직전 연도 매출액이 복식보기 아까 기준 있죠? 3억 1억 5천 그 미만인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결국 이제 장부를 만든다 하면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부를 만들 때는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장부가 없다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이게 추계 신고인 거죠. 자, 소득세법 제80조는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계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추계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장부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국가가 과거에 이 평균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 경비율이다. 기준 경비율이다. 단순 경비율은 정말 업종별로 뭐 A 업종의 자 경비율 80%를 그냥 인정하겠다. 이 A 업종의 80%를 인정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업종은 전국의 평균을 쭉 내서 이 국세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장을 한 그 사업자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경비율이 매출의 80%를 차지하더라. 이거는 국세청이 평균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A 업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소매다. 이 소매업의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그 기장을 한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봤더니 자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럼 국세청은 얼마라고 정해줍니까? 80%라고 정해준 거예요. 업종별로 80% 무조건 인정하겠다. 따라서 매출이 100이라면요. 100 마이너스 100의 80%에 해당하는 경비를 그냥 인정해 줍니다. 되게 편하죠. 증빙이 없어도 무조건. 이걸 경비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100에서 80을 빼니까 얼마 남는다? 소득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단순 경비율이죠. 되게 쉽죠. 이 단순 경비율은 매출액이 아주 작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준 경비율은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경비율이 있긴 있죠. 경비율이 있긴 있지만 아주 작은 부분, 예를 들어 이 A 업종이 단순 경비가 80%라면 기준 경비율은 20% 이렇게만 작게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요 경비라 그래서 주요 경비는 증빙을 제출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면요, 증빙을 잘 모아야 되고요. 증빙을 모으면 차라리 기준 경비율이 아니라 아까 봤던 뭐죠? 간편 장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장부를 작성하라 이겁니다. 기준 경비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결국 뭐죠? 장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단순 경비율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죠. 국가가 전체 경비율을 그냥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이다. 기준 경비율은 주요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되지만 기준 경비만 아주 작게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순 경비율 추계로 갔을 때, 즉 장부가 없다 했을 때 단순 경비율의 적용 기준은 뭐냐? 아까 봤던 도소매 가군 있죠? 가군은 6천만 원, 매출액이 6천만 원, 직전 연도 6천만 원 미만. 제조 숙박 음식점 나하군은 3,600 미만.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프리랜서는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 경비를 적용할 수 있다. 네, 되게 작은 매출이 작죠? 6,000, 3,600, 2,400. 그래서 요 매출에 해당한 요 업종의 요 매출에 해당하신 분들은 크게 별로 걱정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단순 경비율, 즉 국가가 정해준 증빙이 없이 국가가 정해준 단순 경비율에 의해서 그냥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시다. 뭐 기장 의무도 없고 그냥 단순 경비율 적용하면 될 뿐이죠. 그래서 요 매출액 6,000, 3,600, 2,400 밑이 그렇고 요 이상이 되게 되면 가군의 6,000 이상, 6천만 원 이상, 나군의 3,600만 원 이상, 다군의 2,4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뭐예요? 추계로 갔을 때 단순 경비가 아니라 뭐예요? 기준 경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럴 때에는 기준 경비로 가게 되면 주요 경비를 어차피 다 규명을 해야 되니까 간편 장부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봤던 기준 경비율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이제 알파벳 신고 유형에서 D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준 경비율. 잠깐 봤듯이 전체 수익 금액에서 기준 경비율 되게 작은 퍼센트, 뭐 10%, 뭐 많아야 20%, 요런 작은 기준 경비만을 인정을 해줘요, 그냥.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다? 이 주요 경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적격 증빙, 즉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렇죠. 신용카드 이런 적격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떤 재고를 사왔다, 매입비용, 임차료 냈다,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런 적격 증빙, 즉 인건비가 되려면 이 원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뭐 원천 신고를 안 했다면 원천 신고도 또 나중에 해야 되고요. 늦게라도. 그리고 이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각종 증빙, 뭐 통장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를 해야겠죠. 이런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는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을 필수로 갖고 있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이게 없다면 이게 인정이 안 돼 버려요. 그러면 전체 매출액 100에서 10%라면 10밖에 빠지지 않고 주요 경비가 없다면 무려 90이 소득 금액으로 잡혀버리는 되게 세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면 간편장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증빙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쓴 것들, 관련 영수증 이런 증빙을 모으셔야 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간편장부를 고민해 보셔야 한다. 이걸 좀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복식보기 의무자가 만약에 여러분 추계로 신고한다. 즉 단순 경비율은 안 되고 복식보기 의무자가 뭐 추계 기준 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이거는 세법상 뭘로 간주합니까? 무신고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중 제일 큰 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냐, 전체 매출액의 7%냐, 산출세액의 무기장 소득 비율을 곱한 거에 20%를 곱한 거냐. 그래서 1번, 2번, 3번 중 제일 큰 것을 적용한다. 그렇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그 다음에 전체 수익금액의 7%, 그 다음에 산출세액의 무기장 소득 비율에 곱하기 20%한 무기장 가산세 중에 가장 큰 것. 뭐 1번과 3번은 거의 같을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원칙은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큰 것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만약에 추계로 신고한다. 간편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한다면 마찬가지로 무기장 가산세가 붙어요.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금액분의 무기장 소득금액 곱하기 20%. 요 반가로 3번과 같은 얘기입니다. 요 반가로 3번. 그래서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금액분의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뭐 종합소득금액 전체가 무기장 소득금이다. 그럼 산출세액의 20%가 이제 무기장 가산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증빙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쓰신 것들, 세금 계산서 받은 것들, 이런 적격 증빙, 이것이 가장 세금을 줄이는데 가장 큰 것이다. 결국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장부를 만드는 겁니다. 간편장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네, 오늘은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